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우리 시장 인플레이션 민감도는 낮아졌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또 전일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있는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4% 상승했고 나스닥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경기 회복 낙관론이 짙어지면서 소비주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 였습니다. 또 전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0만 6천 건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3주째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잘 체크를 해보시고 유가와 곡물, 금속 등 최근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세를 올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 원자재의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는 앞으로 여름 소비 시즌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가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전일은 $67 부근까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이번 주 마지막 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재훈 그리고 이주현, 허반석 전문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서울경제TV 오픈,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정재훈 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모비스가 3% 수익률 달성하면서 3% 챙겨가고 있고 도화 엔지니어링도 수익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2.64% 오르고 있습니다. 오리온홀딩스 0.59% 달성하고 있고 한국전력의 수익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9.9% 챙겨가고 있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좀 소비주나 민감주들이 상승할지 궁금한데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전날 뉴욕 시장은 뭐 거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좀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21선을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21선 자리대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S&P 500 지수도 뭐 거의 고점권역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준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흐름은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탄력은 좀 다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점진적인 상승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오전장 같은 경우는 조금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가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한 11시 그리고 12시경부터 반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한국 시장은 강보합권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마찬가지로 박스권은 여전히 좀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30분 봉 차트입니다. 3,200자리대의 저항자리대를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200 정도만 올라서게 된다라면 계속 물겨 맞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계속 상승 출발을 좀 해 놓게 된다라면 3,175포인트 자리대, 그 자리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눌림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하지만 이 반등의 폭 자체를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보다 좀 약한 그런 반등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보통 보게 되면 하락폭의 절반 되돌린 자리대를 놓고 보게 되면 약 한 988포인트, 약 990포인트 정도 됩니다. 990포인트 자리대를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로 좀 설정을 해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정고점 권역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통신 쪽이라든가 음식료 종주 관련주들 종목군들이 수급이 좀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통신 쪽과 음식료 쪽에 있어서 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IT 쪽에 있어서 이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바닥 권역인 11만 5천 원짜리대를 저점으로 해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최근에 3거래일째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삼성전자하고는 좀 별개로 지금 수급이 오히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준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IT 쪽 섹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슈와 테마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섹터들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슈에 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한국청해상풍력 쪽에 있어서 큰 장이 섰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났습니다. 인천 쪽을 시작을 해서 풍력 쪽에 있어서 투자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CS윈드 같은 경우도 올해 2월 달에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풍력 쪽에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 같은 경우도 괜찮지 않을까, 추가적인 반등 시도를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권역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저가 매수세는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강 MNT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박스 권역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조금 더 눌림을 좀 추적을 준다라면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애플 쪽에서 이제 작년보다 OLED 채택이 60% 이상 늘어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쪽도 OLED 채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노트북 쪽도 마찬가지로 OLED 채용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LG 쪽과 삼성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장비사 쪽으로 보게 되면 ICD라든가 아니면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검사 단계 쪽에 최근에 급락이 나왔어요. 낙폭 과대로 빠진 만큼 이러한 종목군들이 저가 매수로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소재 쪽으로 좀 보게 되면 적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애들이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소재 활용도는 계속 늘어날 부분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LG와 삼성 그리고 중국 쪽의 하반기부터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슈가 되기 전에 저가 매수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상당히 좋겠죠. 박스권역에서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 상향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분할을 했어요. 어제 LG가 어제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컨센서스 좀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가 좀 상향되고 있고요. 코오롱 인더도 마찬가지로 실적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CS윈드예요. CS윈드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종목군들이나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바닥 권역을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오늘장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28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섹터별로 움직임이 나타나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차별화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서는 소비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대감에 강세 보였고 건설업종들은 서울시장의 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강세 보였습니다. 조선주들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하락을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은 어떤 이슈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급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전부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다 대부분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LG화학이 오늘 0.87%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도 리포트에 이틀째 하락하며 시총이 6조 원가량 증발했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전일 대비 7천 원 올라주면서 8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38% 올라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8만 원 선을 회복해주진 못한 상태고요. SK하이닉스 0.4% 상승합니다. 12만 6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7만 2,400원, 네이버는 0.4% 상승해서 35만 9,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만나보시죠. 네, 카카오가 전거래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으나 오늘에서는 홀로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0.4% 하락 출발하면서 현재 가격 12만 4,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13% 상승해서 22만 3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각각 0.37% 똑같이 상승 중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격은 82만 원, 셀트리온은 27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LG화학과 마찬가지로 0.8% 가까이 상승률 끌어올리면서 64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0.4% 올라가면서 3,178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61억 원 가량 매수 중이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들이 홀로 매수를 해주면서 하방을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97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급락 연출되고 있습니다. 2.6% 하락하면서 11만 9,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3만 3,900원입니다. 에코프로비엔과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도 전부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고요. 그중에서 카카오게임즈가 1% 가까이 상승률을 끌어올리면서 현재 가격 5만 1,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만나보시죠. 다음 장에서는 HLB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전거래일 조정이 나왔던 CJ는 오늘 0.7% 올라가면서 출발합니다. 6만 9,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NM 0.57% 상승하며 15만 9,7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6만 원 선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는 1,000원가량 올라오면서 31만 8,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다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했는데 제가 방금의 이 개장 상황 좀 브리핑 해드렸을 때와 달리 코스피 시장에서 바로 외국인들 자금이 좀 이탈되면서 이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아울러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도 수급이 좀 불안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장 상황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장 초반에 잠깐 매수가 들어왔다가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뭐 항상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개의치는 않는 그런 상황들인데, 시장은 오늘은 좀 거래소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게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뭐 수급적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 선물까지 일단 외국인 중에서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윗꼬리가 좀 달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좀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지 않다라는 거. 여전히 좀 시장은 박스로 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순환매가 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좀 상승 출발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제 좀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장 초반에 좀 차익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완성차 쪽이나 부품주 쪽이 오늘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 쪽도 어제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고 난 이후에 일단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철강 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아마 고점 권역에서 뭐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매수를 하신 투자자분들이 좀 계신다면, 여기에서 바로 이 신고가로는 못 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하락폭에 있어서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 그 자리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포스코도 좀 마찬가지예요.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61선에 대한 지지 라인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태아제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폭이 좀 더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큰 종목군들보다도 일단은 동국 제강이라든가 이런 중형 섹터들이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대형 업종군들보다는 좀 유리한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쪽도 여전히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23만 원짜리대, 뭐 현대차를 기준으로 23만 원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여전히 뭐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선 쪽도 일단 흐름들이 좀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철강 쪽이라든가 화학, 조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121선까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죠.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 좀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어제는 조금 소폭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121선에 대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당분간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호석유도 아마 이 화학주들 중에서도 관심 있게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61선 25만 원 위로는 일단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금부항에서는 한 번쯤 덜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테마성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고속철도 지하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수건설 같은 경우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면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조정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이제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관련주들도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겠죠. HBC 같은 경우도 지주사죠. 이 종목군들이 지하화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좀 그 테마성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신청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뭐 사무개발이죠. 뭐 사무개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바닥 고정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뭐 우원개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소영주를 좀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지하화 SOC 쪽 이후에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북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난티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고 그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개별주예요. 개별주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바닥 권역을 좀 이제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난티라든가 아니면 철도 쪽에 있어서 대하TI 뭐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는 충분히 저가 매수세를 봐도 저가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포트에 있는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 SOC 쪽에 있어서의 이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어요. 테마성 흐름들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낙폭과대에 의한 지수적인 반등, 순환매, 이게 이제 철강, 화학, 조선 이쪽으로 좀 될 거고요. 추세적인 상승 같은 경우는 이 SOC 쪽 사업과 건설 쪽, 정부 정책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추세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박스권역으로 좀 지속되는 그런 부분들은 완성차 쪽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내수 쪽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좀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좀 보게 되면 음식료 쪽이라든가 오일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저가 매수 부분들을 좀 기록을 하고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종목 선정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최근에 흐름들이 좀 보였던 그런 종목군들 중에 수급적으로 개선이 그럼 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PS윤주도 아까 뭐 수급 개선주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보시게 되면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좀 들어와줬어요. 7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7만 9천 원대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이 바닥 권역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폭력 쪽에 있어서 이제 이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좀 단기적으로나 혹은 뭐 수익 관점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는 이제 원자재 가격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좀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나는 실적이 좀 좋은 그런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좀 볼 거야라고 하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IT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사실 좀 많이 빠졌어요.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포트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ISC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시세의 흐름들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어디에서 저가 매수를 할 건가 그 부분들을 좀 체크 포인트를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뭐 IT 쪽 섹터 중에서도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SAMP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실적에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IT 쪽 섹터에서도 선별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수급이 가급적이면 돌아서는 그런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혹은 수익관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기준점을 정하고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됐을 때 기업 쪽에 있어서의 투자라든가 정부 정책 이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모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전히 정부 정책 쪽인 부분들에 있어서 뭐 대북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 LG 쪽과 중국 삼성 쪽에 발주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그게 디스플레이 쪽과 반도체 쪽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필히 하반기 대비해서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과 함께 다양한 섹터군과 종목들 짚어드렸습니다. 현재 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해서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매도 전환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350억 원, 기관이 140억대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들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수급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서 0.5% 상승해서 3,180포인트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HMM과 두산중공업 그리고 카카오와 삼성중공업 등등에서는 기관의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현재 시장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포드가 투자 확대 소식을 전하면서 자동차 종목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철강 기업들 그리고 유가 관련주들 중앙에너비스 11%, 흥구석유가 4.65%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지금부터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 그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THK가 수익률 14% 챙겨가고 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0.36% 소폭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안랩과 CJ E&M도 수익률 달성해가고 있습니다. 안랩이 1%, CJ E&M은 5.87%가량 수익 챙겨가고 있네요. 네, 이주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다시 뵙는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너무 시장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전일 이 외국인들의 좀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장 초반처럼 다시 좀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한데 개장 상황과 관련해서 투자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오늘 일단 상승 출발 굉장히 좋고요. 제가 뭐 잔소리부터 해서 아침 시간 그리고 오후 시간 중간에 이렇게 이제 방송이 있는데 시장 설명을 드릴 때 이제 가장 좀 계속 이야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현재 차트상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 추세선입니다. 이 저점 라인을 계속 지켜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내려올 때 약 한 3,140포인트 부근에서 이제 저점을 잡고 돌려주게 된다면 괜찮은 흐름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시가부터 이제 상승 출발하면서 시장이 단기적인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200포인트 정도의 저항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기술적으로 뭐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매크로적인 이슈도 딱히 나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려를 했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뭐 어디까지나 그냥 맷집을 키우는 그런 이슈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기 전까지는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요번에 그 뭐 이야기 나왔던 테이퍼링 관련해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테이퍼링 그다음에 이제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 뭐 이런 단계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안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이제 조정을 좀 받지 그것도 이제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라고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뭔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도 시장은 나쁘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스닥도 21선 어저께 이제 돌파해주고 오늘 또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뭐 외인들 수급은 사실 뭐 이게 뭐 지금 계속 매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오전에 들어왔다가 또 한 10시 이후부터는 매도세로 전환해서 쭉 밀어버리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히 뭐 기대할 건 없을 것 같고 기관의 수급이 시장을 좀 받쳐주는 흐름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시장 상승할 때 지금 뭐 바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승해서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현금 비중을 어디서 확대를 해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요. 시장 상승 흐름 쭉 이어가면 현금 확보를 조금씩 해서 비중 확대 그리고 다시 추후에 조정이 나올 때 주식을 확대가는 전략으로 이런 식으로 좀 잡으셔가지고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현금 하나도 없이 이렇게 가져가시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 항상 생각을 해두시고요. 또 증시가 이제 단기적인 충격을 받아서 급락이 나올 때는 또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위해서는 현금이 어느 정도는 비중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문의 주신 종목들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특수건설 문의를 주셨어요. 특수건설 주가 전망 지금 최근에 이제 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와줬고 바닥권에서 요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온 부분은 뭐 건설 경기 좋다라는 이유에서 추세 전환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터널을 뚫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해저 터널 뭐 이야기 나온다든지 뭐 해저 뭐 고속도로 이런 얘기 나온다든지 하면 주가가 좀 가파르게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 요번에 이제 그 고속도로 서울 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 좀 급등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우상향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트렌드를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흐름 뭐 좀 지속될 가능성 저는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나올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은 안 된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이 어저께 이제 좀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오늘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관점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고 어저께 상승했으니까 오늘 조정 나오면 저점 구간 추세 깨지 않는 선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신다면 괜찮은 단기적인 공략 종목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충분하고요. 제 생각에는 한 15,3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거기서부터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K사인인데요. 제가 주말에 월요일 날 주유소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키워드 중에 이제 두 가지 테마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CBDC 관련하고 메타버스 관련 섹터를 잘 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쪽 테마들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K사인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관련주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개혁 관련주들 중에서 좀 대장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장주가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좀 바뀌기도 하고 관련주들 흐름을 보면 대부분 뭐 좀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KCS라든지 뭐 KCT라든지 K사인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요 관련 분들과 함께 좀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 어저께 이제 또 시세 강하게 나와줬고 오늘 조정이 나온다면 이 종목 저점 구간에서 뭐 단기적인 시세, 그러니까 짧은 뭐 반등 시세 정도를 노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이제 울선을 밟고 강하게 시세가 나왔다라는 부분은 사실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책에 나오는 흐름대로 움직여주는 경우에는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물량을 좀 털어먹기 위한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점 구간에서 반등 정도만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추후에 조정을 좀 크게 준 이후에는 다시 한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 지금 뭐 주가 흐름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 돌파한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저점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뭐 단타로 접근을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CBDC 관련주들은 뭐 테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목들이 아직도 여전히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만한 구간이긴 한데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해서 손절가 없이 그냥 그냥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겠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 물렸다고 해서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 말씀드리는 순간에 벌써 이미 한 3%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고요. 뭐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부분들이고 진행이 될 때마다 언론에 노출이 되고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 발행이 되고 우리 생활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기 전까지는 이슈가 살아있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카스인데요. 자, 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후발주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보시면 약 한 20년짜리 박스권을 요번에 뚫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세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고요. 다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조정이 나오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대선 주고 지금 후발주로 20년짜리 박스권 뚫었기 때문에 큰 시세를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미 뭐 한 2배 정도는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나올 때 공략을 잘 한다면 여기서도 충분히 큰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불나방 되지 마시고요. 음봉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분할로 접근하는 관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 지금 어저께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많이 올라줬는데요. 요게 제 생각에는 뭐 블록딜이 뭐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블록딜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삼성카드 관련해가지고 배당도 좋고 앞으로 실적도 더 좋아질 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일단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라는 점에서 뭐 리포트에 대해서는 뭐 의심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블록딜이 나오고 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오르기 전에 미리 보고서를 냈다라고 하면 뭐 좀 괜찮겠지만 어쨌든 실적적으로 괜찮은 종목이고요. 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고배당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 다만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셔가지고 음봉으로 한 33,000원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 트렌드 유지하고 있고 트렌드 하단 부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할을 매수하는 관점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매매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개장 상황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안전하게 하방권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급등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상한가 달성한 종목들도 있는데 자동차 대표주들이 또 테마주에서도 좀 상위권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 상위에서도 현대차, EUB가 차지를 하면서 자동차 관련주 잘 가고 있고 스펙주들 오늘도 여전히 강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허반석 전문위원을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허반석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호텔신라와 CJ제일제당이 아주 큰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각각 15% 그리고 19% 달성 중입니다. 삼성 SDI와 ISC에서는 약간 손실 보고 있지만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오늘 이렇게 주유소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네. 옵트론텍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손실이 큰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옵트론텍은 전일 이제 7%까지 조금 살짝 반등을 크게 주었던 수요일이었습니다.
테슬라에서 카메라 여전히 잘 가겠다라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실력과 기술력 그리고 납품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상 추세 하단임에는 틀림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추세를 현재 깨지 않고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손절을 생각할 때에 누군가는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잘 보유를 좀 해보시거나 현 구간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자화전자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나머지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들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제는 주유소에서 이마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유통 섹터로서 조금 상승을 크게 주었다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매수 접근이 가능한 추세 하단이다라는 말씀을 좀 어제 방송에서도 드렸는데요. 1분기 실적 양호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6%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153%나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총 실적을 봤을 때는 매출액이 25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71% 증가한 4천억 원을 돌파하는 그런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추세 하단에서 접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포인트를 지난 25일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수 전환이 하루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금융투자도 함께 연일 4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일부 차익 실현들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또 드려봤고요.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잦아들면이라는 단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 2, 3주 전부터 이마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때가 오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업은 실적과 추세 하단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모멘텀으로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을 50%에서 70%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인해 연결 실적이 그러면 단순 산술로서 본다면 지금 현재 대비 70% 이상의 연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사용료나 로열티 같은 것들을 주고 나면 이보다는 조금 더 상쇄가 되겠지만 그래도 기업의 가치가 더 좋아지고 높아진다라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플러스 알파 요인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강남 역삼동에 조선 팰리스라는 새로운 호텔 체인을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조선 팰리스가 이제 본다면 호텔신라는 면세점과 호텔이라는 두 가지의 축으로 영업을 하고 이마트도 유통과 호텔이라는 두 가지의 축으로 이제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런 모습인데 고급화 전략이 가장 극대화된 호텔이라고 합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도 1인당 명품 소비액이 최고치를 갱신했던 것 같은 추이로 아직까지 해외여행이 활발하지 못할 때에는 국내에서의 프라이빗한 그리고 럭셔리한 호텔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 유효하게 소비자들에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모습입니다. 피트니스 가격이 어마어마한데 250명 모집에 600명이 몰렸고 스위트룸 하루 숙박비가 최대 1,600만 원에 달한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 타겟층이 확실하다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구단 인수를 통해서 SSG 랜더스와 SSG.com, 이마트 스타필드 트레이더스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접어들면서 함께 시너지, 온오프라인의 시너지를 내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망이 밝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세 하단에서 분할로 모아가신다면 적어도 제가 바라본 전 고점 18만 5천 원을 1차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16만 원 이하에서 분할로 이렇게 모아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차트상 저이용 구간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모멘텀으로는 플러스 알파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 확대, 그리고 조선 호텔 사업의 확장,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종목들을 조금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카카오 말씀을 주셨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OTT,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I&I 소프트의 지분을 100% 인수를 했습니다. 이 인수를 통해서 세계 글로벌 시장의 OTT 서비스 이용자들이 전체 인구 7명 중 1명이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OTT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순차적으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KB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7월 상장이 예정이죠. 이어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엔터까지도 올해 상장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 전 목표가들이 대부분 6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분할 후 주가로 따지면 13만 원 언저리인데요. 이 13만 원 언저리가 액면 분할 후에 13만 2,500원의 고가를 찍었던 그런 흐름들이 나온 만큼 다시 조정을 11만 원까지 주고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조정 시에 매수하셨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12만 원 권역을 넘어가는 현 구간에서는 보유자 영역으로 좀 살펴보시고 신규 접근은 조금 보수적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가 안전하다면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목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향될 테니 65만 원, 분할 후 주가로는 13만 원 이상을 노려보시는 전략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S 네트워크스입니다. LS 네트워크스는 조금 정치 테마주로 엮인 모습입니다. 기존에는 한때는 나이키도 위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프로스펙스라고 하면 다들 잘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신발, 의류, 등산, 이런 용품들 제조하고 유통 판매하는 회사인데 1분기 매출액도 40% 이상 증가하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자폭도 50% 이상 줄여나가는 모습으로 조금 긍정적인 모습인데 상승의 이유가 정치 테마로 조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자 지속 기업이지만 정치 또는 다른 테마에 의해서 상승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슈는 이슈에 맞게 좀 대응을 꼭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4만 원 이하에 있던 주가가 현재 6만 6천 원을 찍고 조정 중이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고 보유자분들도 좀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촉각을 좀 곤두세워 두셔야 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대덕입니다. 대덕도 마찬가지로 조금 정치 테마로 엮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강한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동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000원 언저리에 있던 주가가 결국엔 이제 9,700원을 좀 찍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상승과 강한 하락, 그리고 상승의 윗꼬리,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특성을 투자자분들께서도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괜히 날아가는 종목을 덥석 잡았다가 지난 21일처럼 깊은 하락을 주었을 때 속절없이 대응을 못하시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장을 보지 못하고 계셨다면 이슈에 맞게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안 된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반복적으로 종목 상담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빠른 기업은 정확하게 손절 라인까지도 조금 딱 잡아놓고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슈는 이슈에 맞게끔 꼭 대응을 하시자라는 말씀으로 대덕을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는 기가레일입니다. 기가레일 이번 주에 제가 아침 8시 10분부터 작전 리포트 시간에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려왔는데요. 기가레일도 RF 통신 사업, 그리고 반도체 장비 사업, 중고 반도체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엔 통신주 하나, 통신 관련된 부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식각 장비, 중고 반도체 장비를 판매, 사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업은 추가적으로 뭔가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은데 거기서 또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이 나오고 있어서 지난해 17일 53억 원 규모의 식각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고요. 5G 통신 부진에도 적자를 줄일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분기도 영업이익 19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유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추세 하단에서
바닥 라인인 약 1,800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려고 노력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가 레인까지 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가지 종목들 매매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장은 여러분들께서 좀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종목들에 모두 빨간불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장도 성공 트레이딩 하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